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종료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 16대 추가 도입을 결정했다. 이로써 라팔 계약은 총 48대에 달한다. 금액은 100억 달러, 한화 약 13조 원이다. KF-21 보라매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한국과의 정치적 거리두기가 명확해졌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스코르펜급 잠수함도 구매한다. 두 척에 20억 달러, 약 2조 6천억 원이다. 이 결정은 단순한 무기 성능 선택이 아니다.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 정권이 주도했다. 프랑스와의 협력 강화를 우선시했다. KF-21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였다. 개발비 20%를 인도네시아가 부담했다. 50대 현지 생산 약속도 있었다. 이는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기술 이전 범위를 놓고 이견이 컸다. 특히 A4, AESA, 레이더 기술 공유가 문제였다. 한국은 소스 코드 유출을 우려했다. 인도네시아는 핵심 기술 공유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는 관계 악화의 씨앗이 되었다. 라팔 전투기는 가격 대비 성능 논란이 있다. 정비 복잡성과 높은 비용이 단점이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라팔을 선택했다. 이는 외교적 신호로 해석된다. 방산 예산의 30% 이상이 프랑스 무기에 투자되었다. 이는 협력 강화를 상징한다. 잠수함 사업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형 잠수함 도입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군사외교를 재편하려 한다. 프랑스와의 관계를 강화했다. 한국은 동남아 방산 시장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필리핀도 프랑스와 협력을 늘리고 있다. 장보고급 잠수함 수출 계획도 차질이 생겼다. 필리핀 해군이 프랑스를 선호한다. KF-21은 중동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UAE가 잠재적 파트너로 거론된다. 그러나 미국의 F-35 제안이 시장을 흔든다. 수출 전망은 불확실하다. KF-21 시제기 개발 중 진동 문제가 있었다. 동체와 날개 접합부에서 발생했다. 초음속 비행 시 균열 위험이 제기되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이를 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이 과정의 기술 공유를 원했다. 한국은 보안 우려로 거부했다. 이 사건은 양국 신뢰의 균열을 만들었다. 기술 유출 방지가 우선이었다. 인도네시아의 라팔 선택은 정치적 계산이다. 프랑스와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라팔은 4세대 전투기를 기반으로 한다. 스텔스 성능은 1수준으로 취약하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설계되었다. 블록 3에서 내부 무장창이 추가된다. 레이더 반사 면적은 0.5 이하로 줄어든다. 이는 F-35에 근접한 성능이다. KF-21의 최고 속도는 마하 1.81이다. 작전 반경은 2,900km로 라팔을 앞선다. 라팔의 작전 반경은 1,850km에 그친다. 이는 광대한 공역에서 불리하다. KF-21은 국산 A4 레이더를 장착했다. 200km 거리에서 20개 목표를 추적한다. 라팔은 외부 무장에 의존한다. 이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증가시킨다. KF-21의 단가는 약 8천만 달러다. 라팔 F4는 2억 달러로 2배 이상 비싸다. 유지비도 KF-21이 유리하다. 대량 생산으로 추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UAE는 KF-21 도입을 검토 중이다. 2024년 4월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40대 이상 도입 가능성이 있다. 이는 라팔 계약 축소와 연관된다. UAE는 라팔 80대 계획을 절반으로 줄였다. 남는 예산으로 KF-21에 투자한다. 이는 비용 절감과 자국 방산 발전을 노린다. 현지 생산도 논의 중이다. KF-21은 개방형 아키텍처를 채택했다. 현지 정비와 개조가 용이하다. 라팔은 프랑스의 의존도가 높다. 유지비와 업그레이드 비용이 부담이다. UAE는 F-16과 미라주 2000을 운용한다. 중동에서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이란이 수호의 -35를 도입하며 위협이 커졌다. 스텔스 기술이 필요하다. KF-21은 블록 3에서 내부 무장창을 추가한다.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도 가능하다. 이는 5세대 전투기로의 전환을 예고한다. UAE의 매력적인 선택지다. 라팔은 중국 젠 -20에 격추된 사례가 있다. 이는 신뢰성에 타격을 주었다. 다소 항공 주가는 일주일 만에 10% 하락했다. 300유로 선 회복이 어렵다.
KF-21은 나토 표준과 호환된다. 미국 무장과 시스템 통합이 용이하다. UAE F-35 도입 중단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KF-21은 이를 보완한다. 그리스와 이집트도 KF-21을 주목한다. 라팔의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이는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 시장 확대의 기회다. KF-21의 잠재력이 크다. 한국은 2026년부터 KF-21 양산을 시작한다. 공군 120대 도입이 목표다. 철저한 시험평가로 신뢰성을 확보한다. 이는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 인도네시아의 결별은 한국의 큰 도전이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KF-21은 독자 개발로도 지속 가능하다. 국내 예산으로 후속 개발이 가능하다. 중동 외에 남미와 유럽 시장도 노린다. 프랑스와 미국과의 경쟁은 치열하다. 한국 방산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 정치적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 KF-21은 한국 방산의 상징이다.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 인도네시아의 라팔 선택은 단기적이다. 장기적으로 성능과 비용이 중요하다. 말레이시아의 중국 무기 실패 사례가 교훈이다. 품질과 신뢰성이 관건이다. KF-21은 전자전과 네트워크 중심전에 강하다. 이는 현대전장의 핵심이다. 한국은 기술 유출 방지를 강화했다. 과거 인도네시아와의 갈등에서 배웠다. 방산은 신뢰의 시장이다. 한국은 이를 지키기 위해 보안을 강화했다. 인도네시아의 프랑스 선택은 외교적 신호다. 동남아 방산 시장이 흔들린다. 그러나 한국은 품질로 승부할 수 있다. KF-21의 우수성은 입증될 것이다. UAE와의 협력은 새로운 전환점이다. 40대 도입은 중동 시장의 게임 체인저다. KF-21은 스텔스 업그레이드 로드맵이 명확하다. 이는 라팔과 차별화된다. 한국은 기술 투자를 늘려야 한다. 장기적 전략으로 시장을 선도한다. 인도네시아의 결정은 정치적 변수다. 방산 사업은 외교와 밀접하다. 한국은 합리적 협상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기술 보호의 핵심이다. KF-21은 아직 진화 중이다. 무장시험과 비행 테스트가 순조롭다. 인도네시아의 결별에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는다. 독자 개발로 나아간다. 프랑스 무기의 높은 유지비는 약점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를 감수했다. 만약 라팔이 문제를 드러내면 한국의 기회가 온다. KF-21이 대안이다. 한국은 동남아 시장을 재공략할 수 있다. 품질과 신뢰로 승부한다. KF-21의 성공은 한국 방산의 도약이다.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계기다. UAE와의 협력은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기술 공동 개발과 현지 생산이 목표다. 한국은 중동 시장을 넘어 세계로 간다. KF-21은 그 초석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단기적이다. 한국은 장기적 경쟁력을 갖춘다. KF-21은 한국의 자부심이다. 기술력과 신뢰로 미래를 연